안녕하세요, 한미아삐. 요즘 엄마들의 육아 정보를 알려드리는 햇살 엄마입니다. 네, 한미아삐들 모두 건강히 잘 계셨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한미아삐들은 따님이나 며느님이 임신을 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엄마들의 입덧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입덧이 요즘 옛날에 어딨어? 다 그냥 똑같은 입덧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아요. 뭐 요즘 옛날 입덧 그런 게 어딨겠어요. 그렇지만 요즘 엄마들이 입덧을 대하는 문화? 뭐 트렌드?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 햇살 엄마와 주변 임산부들의 정말 생생한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그런 경험담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임신 시기에서 10달 동안 아가를 품으면서 가장 힘든 건 아마 입덧인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은 입덧을 그냥 입덧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눠요. 약간 별명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냥 뭐만 하면 계속 토하는 거 있죠. 이거를 요새는 토덧이라고 불러요. 토덧이 진짜 아마 제일 힘든 입덧이 아닐까 싶어요. 먹은 게 없어도 토하고 이상한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그냥 빈속이어도 토하고 또 먹어도 토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토하고 그냥 하루 종일 계속 토를 하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무것도 못 먹는데 계속 토를 하니까 결국에는 위에까지 다 토하고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 가서 수액 맞고 그 친구는 진짜 입덧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토덧은 진짜 삶의 질도 다 떨어뜨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도 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애기까지 원망스럽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덧은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개워내니까 쌀이 쭉쭉 빠지거든요. 이때 주변에서 하는 말 중에 제일 서운한 말이 그래도 엄마인 네가 좀 뭘 먹어야 애한테 좋은 영양분이 가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요, 한미아삐 엄마가 잘 못 먹어도요 뱃속의 아가는 알아서 엄마가 이전에 섭취해놓던 영양분을 잘 챙겨서 먹는데요.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 산모니까요. 우리 한미아삐도 야, 애 생각해서 좀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라, 약간 너만 뭐 입덧하냐? 뭐 요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상처되고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 멘트는 살포시 넣어두시고 위로의 말,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입덧은 입덧인데 막 토를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계속 막 미식거리고 막 약간 니글니글거리고 차멀미 하는 것처럼 막 속이 답답하고 체한 것처럼 막 여기 명치가 막 이렇게 결리고 막 이런 게 체덧이라고 불러요. 체한 것 같은 입덧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햇살 엄마가 이 체덧이 약간 있었어요. 심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냥 여기 명치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좀 뭐 좀 뚫어줬으면 좋겠고 막 좀 이랬거든요. 체덧에는 막 매실청이 좋다 뭐 아니면 그 탄산수 같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먹어봤는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시간이.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입에 계속 넣어줘야 되는 입덧이 있어요. 또 속이 비면은 오히려 메스껍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쉬지 않고 또 계속 먹는 임산부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먹덧이라고 불러요. 먹는 입덧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친한 언니가 먹덧이었는데요. 계속 그냥 시종일관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기도 전부터 뭐를 먹을지 검색을 해놓는 다음에 퇴근길에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아주 그냥 바로 입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완전 먹보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이 20kg, 30kg 이렇게 팍 찌는 거죠. 근데 이게 먹덧이 참 곤란한 게 안 먹자니 너무 미식거리고 또 먹자니 배가 너무 부르고 살은 또 계속 찌고 그래서 엄마들이 막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막 찐 양배추 뭐 참크래커 막 이런 걸로 엄청 좀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먹덧 임산부들의 제일 가장 큰 걱정이 나 애 낳고 다 살 뺄 수 있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한미아삐가 건강히 애 낳고 나면 천천히 살 빼면 된다. 지금도 너무 예쁘다. 걱정하지 마라.
요런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면 진짜로 그 기억이 평생 갈 거예요. 아시죠? 임산부 시절에 서운했던 것도 평생 가고 감동적이었던 것도 진짜 평생 가는 거. 요렇게 딱 멋진 멘트 해주시면 센스쟁이 한미아피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브는 우리 햇살 엄마 유튜브밖에 없다. 아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전에 한미아삐들은 어떻게 윗덧을 극복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양치할 때마다 토할 것 같은 그런 입덧이 또 있어요. 그거를 양치덧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양치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양치를 하자니 계속 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잘 때 이제 양치를 하잖아요. 근데 밤새 이제 그게 속이 니글거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진짜 양치하는 순간이 진짜 스트레스다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리고 양치덧은 꽤 오래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 보통 이제 임신 초기에 이제 많이 끝나는데 막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이제 은은하게 또 고통을 받는 그런 입덧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양치를 할 때마다 토를 하니까 양치를 진짜 짧게 아랫니 잠깐, 윗니 잠깐 뭐 이렇게 짧게 하는 임산부도 있다 그러고요. 아니면은 무조건 공복에 아니면은 가글로 그냥 연명을 하는 그런 임산부들도 있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출산을 해야 이게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임산부들을 위한 칫솔이나 치약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햇살 엄마 유튜브 보시는 한미하삐들은 딱 센스 있게 그런 것도 만약에 선물해 주신다거나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냄새도 다 그냥 역겹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냄새덫이 또 있어요. 냄새덫은 뭐 좀 강한 냄새라던가 뭐 양념 냄새 같은 거 있죠. 뭐 양념게장 뭐 이런 간장게장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저기 뭐 샴푸나 비누향 강한 거 아니면 향수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나는 그 고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못 견뎌서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냄새덫이 있었는데요. 이제 와이프가 입덧이 너무 심하면 집에서 음식을 거의 못 해 먹어요. 남편이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계란 후라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역겨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살짝 했어요. 방에서 와이프가 쉬고 있을 때. 근데 아시죠? 이게 입덧 이런 거 하면 되게 예민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란 후라이 냄새가 거실에서 나는데 그게 이제 임산부 입장에서는 막 온 집안에 진동하는 것처럼 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 나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남편은 계란 후라이 그거 하나 했다고 엄청 와이프한테 혼나고 결국 그걸 못 먹고 버렸대요. 근데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나는 진짜 몇 달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계란 후라이가 입에 들어가냐.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도 이해가 되고 와이프도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저 아는 언니는 그냥 뭐 입던 냄새도 토도 뭐 그냥 다 왔어. 너무너무 입덧이 심한 언니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도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도 진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남편이 오면 남편분도 그냥 싹 다 씻고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와이프랑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잠은 따로 자고 왜냐면 잘 때 이게 들숨날숨 남편의 들숨날숨에서도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또 못 견뎌서 어쩔 수 없이 애기 낳을 때까지 또 이제 따로 자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도 언니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 남편분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죠. 입덧은 진짜 사람마다 케이스도 다 다르고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요, 요새는 세상이 또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입덧에 좋은 약이 또 나왔어요. 입덧 수액도 있고요. 그거를 먹으면 입덧이 좋아져요. 미식미식 거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멀미약 같은 거죠. 당연히 산부인과 가서 처방받아야 되는 약이고 꽤 비싸요. 그래도 입덧으로 진짜 고생하고 힘들면은 뭐 억만금을 주고라도 내가 기꺼이 그거 약 산다 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엄마들이 좀 그나마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햇살 엄마가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입덧 약을 먹는다고 하면 애기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임산부가 무슨 약이니? 이렇게 걱정하시는 한미아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다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처방을 내리는 약이니까요. 아기한테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입덧 약 먹고 정말 건강한 아기 출산해서 잘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입덧 약으로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무적의 입덧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유, 뭐 입덧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쵸? 옛날에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그 입덧에 담배가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배우셨다는 할머니도 계셨는데, 한미합비들 경험담도 듣고 싶어요. 그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힘든 입덧을, 그땐 약도 없었을 텐데 극복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꼭 듣고 싶으니까요. 멋진 경험담 나눠주시고 싶은 한미합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햇살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햇살 엄마였습니다.